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5번째 이야기 정규방송 2부. 안녕하세요. 연희동 약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복숭아입니다. 이번 14기 첫 번째 정규방송에서는 북소리팀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북소리팀의 결성 계기와 책 같은 하늘 아래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북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하게 된 이유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연희동 약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북소리팀이 북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책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언어적 차이와 외부적 공개를 어려워하는 북한 친구들의 상황을 고려한 북소리팀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이 배려가 북한 친구들이 더 진솔한 얘기를 담을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빨리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부는 책 같은 하늘 아래서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북한 배경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가는 방송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하늘 아래서 책 이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이 책의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반석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은 하늘 아래서라는 제목을 제안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왜 이런 제목을 제안했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모이고 또 이렇게 반석학교라는 곳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갈 텐데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책을 쓰던 날들의 추억이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한테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책 이름인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도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응원한다는 점에서 이 책에 더욱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이 반석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반석학교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석학교는 대안학교의 일종으로 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으로 이제 반석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는 북한 배경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북한 배경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 전주 비빔밥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반석학교와 집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북한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 4곳에 컨택을 했었는데 4곳 다 2학기 프로그램이 이미 빽빽하게 짜여져 있어서 참여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소리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모든 북한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에 기획서를 보냈었고 다행히도 반석학교 측에서 수락을 해주셔서 반석학교와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게 만남이 성사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반석학교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한마디라도 좀 익혀가서 중국어로 짧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리 만들기 활동에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머물렀던 중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때 학생들과 친해지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속 글자 하나하나에는 보이지 않는 북소리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즈해봉이님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소설 관련해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했던 회차라서 그런지 수업 태도가 흐려지고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릴스를 보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반석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 친구의 수업 태도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름이 비슷한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엄한 친구가 오해를 받고 혼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오해를 받았던 친구가 그 다음 회차부터 참여를 안 하게 되었는데요. 미안한 마음에 저희가 향주머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 친구에게 줄 향주머니와 편지를 써서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와 다음 회차부터 다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오해를 잘 풀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못 풀 수도 있었는데 북소리팀의 향주머니와 편지 등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그 친구에게 닿아 책에 또 다른 얘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 비빔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문화교류 수업 시간 중에 있었던 전통악기 연주 체험과 서울대 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통악기 연주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북, 진, 꽹과리, 장구를 직접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연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엄청 즐거워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서울대 탐방 중에 광장에서 피자를 먹고 사진을 찍었던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활동할 때 석양의 하늘도 예뻤고 학생들이 나들이 나와서 신나했던 것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북소리팀이 북한 배경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북한 배경 청소년들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 해봤던 활동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풍등 날리기를 못 해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회차 때 각자의 학생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풍등을 날리는 그런 활동을 좀 구성해보고 싶었는데 좀 법률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풍등을 날릴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풍등 날리기 활동을 해봤으면 북한 친구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깊은 추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걸 못 해봤다니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치즈 해봉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라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에 다른 북한 배경 청소년 친구를 멘토링 했을 때 중국의 마라탕은 한국과 차원이 다르게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다 같이 마라탕을 만들어 먹는 활동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반석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라탕 데이를 한번 운영을 했었다고 해서 콘텐츠가 겹칠까 봐 우려가 되어서 마라탕을 제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 문화교류팀 내부에서 한지를 활용한 활동도 기획을 했었고 한복을 입어보는 활동도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회차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콘텐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네, 저희는 책 이름과 같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 못 해본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책 같은 하늘 아래에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석양 작가님의 만 가지 세계 속의 나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석양 작가님이 평소에 독서와 여행과 같은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 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새벽에 일출을 놓쳤다면 저녁 6시에 석양을 감상해도 좋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정답이라 생각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식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저도 방금 전주 비빔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시적으로 아름답고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 너무 와닿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치즈 해봉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라면이라는 필명을 가진 친구가 쓴 2가지 글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첫사랑을 실패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풀어내줬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게 실화인지 소설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는 반복적으로 이건 소설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실화라는 것이 밝혀졌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두 번째 글은 당신의 인생은 만점이라는 글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선택이 오답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나중에 다 뒤돌아보면 그게 자신을 성장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자기 삶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다 만점이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됐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케이크라는 필명을 가진 친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재로 그 안에서 사랑을 하는 두 연인의 이야기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다룬 글을 썼었습니다. 그 친구가 14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의 나이에 그런 글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글이라서 인상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말 좋은 글들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부터 북한 배경 청소년의 이야기까지 또 재밌다가도 너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책 정말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읽어봐 주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슬슬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책 제목부터 에피소드까지 점점 더 북소리에 빠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대구 복숭아, 연희동 약과 대전 치즈 해봉이, 전주 비빔밥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